자, 안녕하세요. 5월 6일 아침 방송 시작합니다. 네, 오늘 좀 날씨 흐리고요. 아이고야, 여름입니다. 여름. 막 더워요. 지금 밖에 온도가 71도예요 71도. 네, 60 몇 도 뭐 이럴 때 있었는데 이제 세상에 아침 온도 71도예요 아침부터 71도면 꽤 찌는 거죠. 오늘 낮 최고가 얼마 갈까요? 자, 봅시다. 84도네요. 뭐 나쁘지 않네요. 이제 뭐 90도에 넘어가 그러면 막 진짜 더운 거예요. 100도 되면 막 진짜 더운 거예요. 1년에 여름에 100도 넘는 적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. 100도 근처로 가는 적은 좀 있는데 100도를 넘는 적은 거의 없어요. 이상기후죠. 여기서 100도 넘으면. 근데 90도 때 초반 91도, 2도, 3도 뭐 이런 것도 더운 건데 97도 뭐 이렇게 가면 진짜 더운 거예요. 날씨가, 그리고 좀 여기가 습하고 그러니까 좀 쪄요. 습해도 한국같이 습하진 않아요. 여기가 습했었는데 기후가 많이 바뀌었어요. 저는 처음에 올 때 한 7, 8년 전보다 기후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습해도 그렇게 습하진 않아요. 한국보다 덜해요. 오늘 딱 안개도 좀 이렇게 살짝 있고 그런 거 보니까 날씨 또 쨍하고 그럴 것 같네요. 자, 이제 기말고사 끝났습니다. 저번 주 금요일을 이제 마지막으로 기말고사가 끝나고 채점도 다 해서 집어넣고 이제 오늘부터 방학인 거예요. 저는 졸업식 화요일인가 수요일날 9시에 졸업식인데 거기 한번 가고 이제 이번 주 방학이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또 바로 시작해요. 여름학기 10시부터 2시까지 4시간은 그냥 막 하는데 뭐 숨가쁘죠. 점심시간은 이제 없는데 제가 애들을 줘야죠. 점심시간을 어떻게 점심시간 10시부터 점심도 안 먹고 하겠어요. 그래서 한 20분 정도 저도 점심 먹어야 될 시간이 필요하고 20분 정도 점심시간 주고 그런 다음에 이제 시작해야죠. 자, 아이고, 이번 학기는 그렇게 힘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. 이번 학기는 그냥 제 체감이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. 첫째, 말썽 부리는 놈들이 많지 않았어요, 이번에는. 그리고 애들이 그나마 이렇게 잘했어요, 뭘.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코비드 19 그 세대가 지나갔어요. 그게 이제 2019년에서 2020년에 이제 터졌잖아요. 말은 코비드 19인데 이제 저희 학교가 닫은 거는 2020년 뭐 2월, 뭐 3월 이때 온라인으로 바꿨거든요. 그때 애들이 이제 그때부터 스포일 돼가지고 막 공부 안 하고 뭐 그냥 그때 고등학생 애들도 그랬고 다 그랬죠. 중학교도 그렇고. 근데 그 고등학생 때 애들이 되게 뭐 좀 이렇게 많이 영향을 받아서 공부 안 했죠. 이제 거의 4년이 지나고 그 애들이 졸업을 대충 하고 애들이 질이 좀 좋아졌어요. 제가 느끼기에 애들이 질이 좀 좋아졌어요. 그래가지고 다행이에요. 애들이 좀 질이 좋아져서 애들이 웬만큼 그래 질이 좋아지면 좀 가르치기가 좀 수월해요. 근데 너무 하나도 모르면 정말 힘들고 그리고 막 자괴감이 나요. 아, 내가 뭐하나. 너무 심한 애들이 있거든요. 그런 애들은 이제 심한 거죠. 근데 애들이 이제 좀 좋아져서 다행이다. 그래서 이제 오늘은
오늘은 뭐 하냐면 이제 오늘은 학교 와서 이렇게 일찍 갈 필요 없죠, 그죠? 근데 아이들을 데려다 주니까 여기서 이제 딱 저희 집을 통과해 가요. 학교 아이들 데려다 주고 이제 저희 집을 지나서 또 학교로 가는데 그냥 나온 김에 학교 가는 거예요. 오늘 할 일이 뭐냐? 오늘은 이제 보고서를 하나 써야 돼요. 보고서를 써서 그 한국 교수님을 드리면 그 한국 교수님이 이제 최종적으로 마무리해서 이제 제출하는 거예요. 근데 13일까지인데 오늘이 벌써 며칠이에요. 6일이니까 오늘 해서 보내야죠. 오늘은 보고서를 쓰고 점심을 이제 먹고 집에 오려고요. 아니 뭐 집에 와서 점심 먹을 수도 있고, 근데 도시락을 가져가니까 그냥 뭐 점심 먹고 이제 아침을 안 먹어요. 아침을 안 먹는데 그게 좀 간헐적 단식에도 좋고, 여기서 이제 우회전하면 저희 집으로 들어가는 거죠. 근데 지나가서 그래서 아침 먹고 그러면은 막 살이 쪄요. 그래가지고 이게 또 버릇이 돼서 먹으면 또 계속 먹고 안 먹으면 계속 안 먹고, 제가 체중 조절을 해야 되거든요. 여러모로 안 좋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나가지도 않고 적게 나가지 않아요. 그냥 보통이에요. 근데 한 2, 3kg, 한 3kg 정도 더 빼면 좋은데 그거 쉽지 않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방학 이제 첫날이니까 무조건 운동해야죠. 집에 와서 이제 조금씩 해서 한 2주는 운동을 살살 해야 돼요. 저 뭐 하냐면 이제 벤치프레스 드는 거랑 아령이랑 그 다음에 스쿼트 해야죠. 처음에는 중량 가볍게 해가지고 오늘부터 이제 방학 동안에 계속 운동하기 몸 만들어야죠. 오늘 이제 보고서도 많이 했어요. 저 가서 이제 후딱후딱 하고. 자, 비트코인은 많이 또 올라왔더라고요. 65,000원이더라고요. 이게 뭐 사실 어쩌고 저쩌고 하고 뭐 그래도 오를 수밖에 없는 게 숙명이다. 예. 순탄하게 오르진 않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졸이게 하고 이게 서서히 오를 수밖에 없는 게 숙명이다. 그러다가 이제 어느 임계점에 가면 너도 나도 달려들어서 이제 확 오를 수밖에 없는 게 숙명이다. 근데 이제 그런 숙명을 알면서도 이제 그게 떨어지면은 좀 철렁하는 거죠. 저번에 보니까 최대에서 한 20% 떨어졌었더라고요. 5만 얼마까지 갔어요. 73,000에서 57,000인가 5만 얼마인가 57,000일 거예요 아마. 그게 거의 20% 돼요. 그러니까 73,000에서 57,000까지 떨어졌으니까 20% 떨어진데도 그렇게 참, 야 이게 뭐 나락가나 막 이런 마음 들고 사람들이 막 그래요. 20%가 그렇게 많은 거야. 근데 30% 떨어진대잖아요. 30%. 보통 그 30%씩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오르는 거예요. 그러니 뭐 30% 떨어지면은 뭐 4만 얼마 가는 거예요. 48,000 뭐. 제가 알트코인도 좀 사놨어요. 그냥 재미 차원에서. 샘 알트만이 하는 월드코인하고요. 완전 유명해진 다츠코인, 그 다음에 시바이누, 그 다음에 페페코인, 이렇게 유명한 밈코인들을 10만원씩, 시바이누는 20만원 산다? 10만원씩 해서 한 50만원을 샀어요.
지금 어떻게 됐을까요? 지금 뭐 30 몇만 원 됐을걸? 얘들은 뭐 무섭게 떨어져요. 떨어지면은. 근데 한번 사봤어요. 이게 도대체 알트코인이 어떻게 되나 이를 의미해서 10만원씩 사봤어요. 얘는요 멀었어요. 알트코인들은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내년 말까지 거의 피크를 칠 거라고 하거든요. 내년 말까지. 그러면 그거 피크 친 다음에 피크 치고 떨어지면서 다시 세력들이 그 알트코인을 사는 거예요. 그래서 피크를 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알트가 가요. 근데 얘는 멀었죠. 지금은 지지부진하고 멀었는데 한번 사봤어요. 이게 어떻게 되나. 왜냐면 내가 사지 않으면은 그거 잘 안 보게 되거든요. 그래서 조금만 사봤어요. 근데 여기다가는 물 탈 생각도 없고 아무 불탈 생각도 없고 그냥 한번 보는 거예요. 재미로. 이게 도대체 어떻게 움직이나. 그래서 대표적인 거만 사봤어요. 그래서 이제 7월달에 차를 사야 되는데 지금 얘도 또 브레이크 패드를 갈으라고 지금 불이 들어왔는데 이거 고민이네요. 이걸 갈까 말까. 브레이크 패드를 이게 지금 참 제가 이 차 사고 브레이크 패드 한 번도 안 갈았거든요. 이거를 가나 안 가나 지금 아주 고민에 쌓였습니다. 왜냐 브레이크 패드 가려면 또 일단 패드를 사야 되잖아. 패드 4개 값이 한 10만원 해요. 사실은 가는 게 정답이죠. 말씀드리고 보니까. 왜냐하면 이 차 타이어도 새 거거든요. 타이어도 저번에 갈았어요. 그럼 타이어 안 갈으면 안 되잖아. 아무리 차가 뭐 어쩌고 해도. 타이어도 갈았는데. 그리고 이 차를 이제 폐차할 것도 아니고 뭐 어디서 뭐 짐차나 뭐 좀 이렇게 렉서스를 고칠 때 뭐 이럴 때 탈 수 있거든요. 시동 걸리면. 그러니까 얘를 폐차하면 안 될 것 같아요. 지금 아직까지 가니까 그래도 그 패드를 가는 게 맞겠네요. 근데 이거 패드 가려면 고생해요. 왜냐하면은 바퀴 빼고 막 다 해야 되는데 얘는 얘는 그 툴이 달라요. 툴이 독일차라서 보통 집에 있는 툴로 안 돼요. 그래서 툴도 사야 되고 참. 근데 요즘은 또 유튜브를 보면요 다 나와 있어가지고 어떤 툴이 필요하고 이런 거 이제 패드 사기 전에 한번 봐야죠. 그래서 툴이 있나. 툴도 비싸면 또 아유 또 좀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해야죠. 가는 게 맞네요, 사실. 예. 엔진오일도 갈았고요. 예. 이번에 마지막 엔진오일 가는 거다 싶어가지고 다 갈았죠. 이 차는 10,000마일마다 엔진오일 가는데 지금 그래도 마일은 얼마 안 됐어요. 13만 3천이네요. 지금 렉서스가 19만 얼마거든요. 얘는 13만 3천. 1년에 5천밖에 안 탄 거예요. 20년 됐으니까. 한 6천 탔나? 6천 좀 6,500 탔네. 1년에. 진짜 안 탄 거죠. 이거 참 올해 가는 게 20년 된 차가 가는 게 신기한 거야 진짜. 고장은 덕지덕지는 않는데 뭐 그냥 갈아야겠네요. 이번에 방학 때 갈든가 아니면은 좀 기다렸다가 저 새 차를 사고 갈아도 될 것 같아요. 7월달에 브레이크 패드 뭐 좀 기다려도 되거든요.
그것도 좋은 방법이네. 새 차를 산 다음에. 왜냐하면은 얘가 그냥 후딱 하루에 갈 수 있는, 없을 수도 있거든요. 하루에 못 갈 수도 있어요. 그냥 뭐 부품이 뭐 이상하다든가, 뭐 나사가 안 풀린다든가, 뭐 제가 많이 고쳤는데 별의별 일이 다 생겨요. 특히 저 바퀴 이런 데는 나사가 정말 녹슬어서 찌들어가지고 안 풀려요, 나사가. 그렇기 때문에 저게 뜯었다가 함부로 저게 뭐 나사가 다 풀려도 뭐 한 개가 안 풀릴 수도 있고, 나사 풀다가 나사가 어디 도망갈 수도 있고, 뭐 별일이 다 있어요. 그래서 하루에 그걸 하기는 좀 위험 부담이 있어요. 그래서 차 사고 해도 되겠네요. 차를 사고 하려면은 7월 말에 차를 사면은 그 다음에 계약이거든요. 저는 8월 중순에 계약, 애들은 8월 초에 계약. 뭐 시간이 많진 않지만 그때 해도 될 것 같아요. 네. 뭐 그래도 브레이크 패드 가는 거 정도면 그래도 좀 간단한 거에 속해요. 야, 이 차 저번에 프로펠러 샤프트 가는데 진짜 장난 아니었죠. 프로펠러 샤프트 가는데, 옛날에 이 차를 처음 사가지고 몇 주 탔는데, 2주가 탔는데 프로펠러 샤프트가 고장나가지고 거의 200만원 돈 주고 갈았어요. 근데 그거 소모품이에요. 한 6만 5천 마일 되면 가는 거예요. 원래 소모품이에요. 차를 처음 샀는데 그렇게 고장나서 황당했죠. 근데 원래 소모품이에요. 그거 이제 그게 작년엔가 그것도 고장나가지고 그걸 어떻게 또 뭐 최소한 100만원 넘게 주고 그걸 갈겠어요. 200만원. 그래서 그냥 제가 갈았어요, 그걸. 와, 참 진짜 되게 위험한 순간이 있었는데 앞집 아저씨가 도와줘가지고 그걸 갈았어요, 그걸. 생각해보면 진짜 대단하네, 참. 그래서 이제 일단 유튜브를 좀 봐야겠네요. 그것도 이제 나 나이 들었는지 옛날 같으면 그런 거 막 바닥바닥 했는데 이제는 막 좀 귀찮아가지고 그걸 뭐 이제 빨리빨리 갈고 그러질 않네요, 제가. 뭐 안 급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. 이제 그걸 보고 패드만 갈고 그러면 또 한참 타죠. 저 렉서스도 갈아야 돼요. 렉서스는 브레이크 패드 제가 한번 갈은 적이 있거든요. 근데 렉서스에 지금 소리가 나고 그래가지고, 그게 제가 보니까 브레이크 뭐가 잘못돼가지고 저 디스크가 막 파이고 그랬더라고요. 막 심하게 소리 나고 그러는데, 그것도 렉서스는 이제 이거보다 더 오래 갈 거고, 집에 차를 사면 제가 렉서스를 탈 거니까 그거 손봐야죠. 그리고 그건 이제 뭐 아들애가 그냥 16살, 13살인데 아직 3년 남았는데 16살 되면 이제 또 몰차가 필요하니까 이제 그거 해야죠. 고쳐야죠. 고쳐놔야죠. 근데 그게 세상에 보험료가 그렇게 비싸다네요, 애들이. 근데 뭐 처음엔 다 뭐 할 수 없이 그 보험료를 내면서 차를 다 배워야 됩니다. 예. 이 차는 못 주고요. 이 차는 브레이크가 안 좋아가지고 애들 줬다고 큰일 나니까 이 차는 저밖에 못해요. 거의 천천히 애들 주면 큰일 나고, 렉서스를 이제 그때까지 3년 동안 살아있으면 그 차를 줘야죠, 애들한테. 수업이 끝나니까 공대 주차장에 사람이 없네요. 자, 오늘 저도 빨리 하고 이제 집에 가야겠습니다. 네. 이번 일주일 노는 게 이번 일주일인데 저 좀 쉬어야죠, 그죠? 자, 그러면 아침 방송 마치겠습니다. 자,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